그 이명박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며. 이명박 주변에서는 왜 사람 많이,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요. 많은 사기와 사업과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 중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범자들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마돼요. 그렇지.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공범자 중에 한 명이 가면 그 공범자가 다 일을 잘못한 걸로 뒤집어 쓰죠. 그렇죠. 뒤집어 쓰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뭐, 이 덤프트럭 달려드는 거는 예전에 DJ도 그렇게 위장 교통사고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 번은 차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그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 됐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 초기였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이지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의 네. 그 조카 네. 이상득 씨의 아들을 네. 취재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네.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네. 그때 저한테 미행이 붙고 그다음에 덤프트럭이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 집 근처만 오면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덤프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쑥 피워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 같은 차가요? 같은 차인지는 모르는데 덤프트럭은 맞았어요. 같은 차가. 그래서 처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 가든 그냥 우연히 그런 덤프트럭 아니야.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제 뭐 뒷골이 서늘하죠. 그냥 겁만 주는 거군요. 그냥. 노숙인도 아니야. 그랬다잖아. 기회가 되면 차로. 미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회가 되면 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샤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혼자 운전하면서 너무 떨었어요. 겁이 많구나. 네. 제가 겁이 그렇게 그래서 저기 친구 유승환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뒤를 좀 부탁한다고. 그랬을 정도니까요. 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분은 생명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애들한테나 뭐 이렇게 위협이 온 건 없고. 가족한테 달려든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분이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어떤 차가 차도에서 인도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받아서 차가 V자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뭐 우연일 거야. 그렇죠. 우연일 거야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며칠 후였으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진짜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뒷골은 계속 선언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광주 강연 갔을 때 제가 타고 간 차가 뭐 공기총인지 그냥 어떤 총인지 총알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그 집 앞에 미행하고 감시하는 애들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서 있어서. 주 기자 그러니까 김호준 총수랑 같이 다녀. 아이 싫어요. 김호준 총수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 김호준은 안 씻어요. 더러워요. 그 사람. 아, 더럽나? 네, 아우 안 돼요. 그 사람 도움도 안 되고 배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김용민이랑 다니든가. 김용민은 그렇게 먹고 자느라고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걔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럼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나? 저랑 다녀. 네. 그래서 네, 집에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남이 안 건드리는 뉴스들을 갖고 이렇게 내놓을 때 어디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들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승환 씨가 좋은 차 사줄게 그랬다면서요? 네네. 좀 차를 사주려고 했었죠. 사주려고. 튼튼한 차. 아까 말했던 유승환한테 그렇게. 유승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승환은 같이 친한 친구니까, 그 형이 좀 이상하니까,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형, 차가 달려들어. 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아에 아주 조금, 거의 똥차 같은 차를, 300만원짜리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자꾸 밥 먹고, 이렇게, 차 파는 자동차 대리점 이렇게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찝차 있잖아요. 찝차 중에 이렇게 제일 무식하게 생긴 탱크 같이 생긴 거를 적어왔더니 계속 그런 류. 얼른 고마워 형 하고 있어. 얼른 받지 그랬어. 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누나가 사줄게 그럼. 그래서 한 사흘을 그러더라고요. 사흘을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승환 형이 타던 차를 제 차하고 바꿔갔어요.
바꿔가면서 그냥 바꿔가면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가 사야 된다고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그래서 바꾸어서 지금 그냥 기사들 중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찝차? 아니요. 저기 뭐 그냥 세단 차다. 외제차인데 이승환 멋있다. 그러면 뭐가 죄송해요 그게. 아니 나 이승환하고 우리 한번 만나요. 이승환 너무 멋있어. 아니 근데 자꾸 이수만처럼 들려가지고. 이승환. 예. 이승환을 내가 뭐 만나. 원래 이 형이 제가 책을 내면 멋있어 이승환. 콘서트를 열어줬거든요. 콘서트를 열어주고 콘서트 수익을 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소득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열어주는 거야. 노래를 만들어줬잖아. 노래를 만들어줬죠. 그럼 이승환 멋있다. 멋있죠. 근데 이 인간이 콘서트를 안 열어줘가지고. 그럼 만나게 해줄 거야 아닐 거야. 아유 모셔야죠. 이승환 씨 이번에 그 노래 도내신 거기 뮤비에 그 주기자가 MB로 등장한다면서요? 네네 똑같아요. 머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탈모 그렇진 않은데 특수분장 2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대머리 가발을 쓰고 이걸 했는데 이명박은 더 대머리여야 되는데 조금만 대머리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그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못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탈모가 있어가지고 그 수술도 했잖아요. 네네. 그건 다시 벗겨졌어요 지금? 아니 옛날에 완전 대머리였는데 좀 심어가지고 좀 보이는 앞에 있는 거죠. 그분은 거의 그 생착률이 50% 이하일 때 그러니까 그 모발 이식 수술 초기군요. 초기. 굉장히 미용에 신경 쓰는 분이세요. 그 미용 얘기 제가 딴 데서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남에 보톡스의 신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의 보톡스를 모든 의사들한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강남으로 누가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이제 모셔온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나경원 의원 나갔던 닥터 킴스. 그 사람 내과 의사예요. 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얼굴. 너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해요. 거기 이제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거 같지 않게 조금씩 해서 늘 팽팽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 처음 들어갈 때하고 나중에 나올 때하고 보세요. 예, 저기 굉장히 잘해. 그분은 관리를. 그분은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명박과 김윤옥을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고 매주 들어간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다녔어요. 닥터 킴. 네, 제가 가서 취재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경원 피부과 했죠. 맞아. 그거 했었구나. 그때 주기자도 몇 대쯤 맞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지금 그 김영재는 굉장히 그 하수예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취재를 많이 하면서 뭐 빨대도 당연히 있을 테고 네. 정보원도 많이 나왔어 빨대. 정보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또 주기자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나 이런 거 있다 해서 뭐 만나기도 할 테고. 근데 이게 거짓 정보로 혼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제보 오는 것 중에 95%는 거의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기자라는 직업이 저는 그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냥 법원에서도 치고 뭐 어디 가서도 그 구제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얘기는 하고 하소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그 얘기를 듣는 것도 기자의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듣긴 합니다. 그래서 듣긴 난 국회의원도 아닌데 나한테 요즘 왜 그래 다. 의원님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뭘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런 민원이 많아요. 와서 좀 얘기하고 싶다. 책 때문에 그렇죠. 저 때문에 그래 그게. 응? 제가 하도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니까 우리 지역 쪽 사람들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는 얘기. 나한테 못 오는 거. 아니 우리 지역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국적으로 뭐 이거 있다 이거 억울하다 뭐 한다. 들어주니까 아니 근데 거지. 너무 많아. 들어줘요 다들.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지 다 알아봐요. 거짓 정보를 주고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안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이거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욕하거나 다른 데 가서 주 기자가 돈 받고 안 해줬다 이런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 것도 안 해줬다고. 네. 매수됐다 말이죠. 그 이번에 그 다스 회의록. 그거는 빨대? 깊숙한 데서. 장충기 문자도? 깊숙한 데. 장충기 문자는 근데 사실 기자라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판 과정에서 장충기 문자가 한두 개씩 공개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충기 핸드폰과 최지성 핸드폰에 문자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나왔는데 삼성 거고
삼성 거기 때문에 감히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검찰과 변호사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멍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곳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다 모았구나. 네, 그러니까 기자라면 충분히 모을 수 있었던 그런. 그러면 우리 또 딴 얘기로 최지성하고 장충기를 둘을 이렇게 볼 때 그 역할들이 어땠던 것 같으세요? 이걸 보면서. 그 전에 삼성은 1인 지배,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 오너가 있고, 근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그러니까 이명희 씨의 남편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이제 구조본 같은 걸로 굴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학수가 굴렸는데, 정재은 이학수로 오면서 1인이 삼성을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약간 삐걱거립니다. 특별히 이학수 씨하고 삼성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에 안 좋아진 거지? 네, 안 좋아졌고 지금도 안 좋아요. 재산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최지성은 주로 그냥 대외적으로 큰 일을 하고 얼굴 마담 역할을 많이 했고, 장충기는 대관 업무, 그다음에 정보 업무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분을 조금 더 관심 가졌는데, 최지성이 큰 일은 하고 잔일을 거의 실질적으로는 장충기가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지성은 회사를 경영했고요. 네. 장충기는 대관이에요.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관 업무를 하면서 자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시를 많이 했겠지.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한테 최순실이 있었다면 이재용한테 장충기예요. 이번에 잘못된 게 장충기에서부터 무리수가 놓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대관 업무를 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이재용한테 붙여준 사람이 전 장충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밑에 장충기가 있다면은 박근혜 밑에가 아니라 이제 박근혜 위에 최순실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장충기가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순실을 한화하고 거래한 거 아니야. 그렇죠. 데려오려고. 그래서 한화한테 다른 걸 주고 가져왔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승마협회를 한다. 승마협회. 그리고 삼성에서 하겠다고 하면 최순실도 마다할 리가 없고. 근데 그 중간에 이 장충기와 최순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최순실 중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수입니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는데, 기조실장은 인사와 그다음에 살림을 전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수활동비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돈을 특수활동비를 찾아다가 최순실 주변에 계속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어준 게 이현수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수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수사가 좀 더 이어진다면 필요하다. 그렇죠. 예. 박근혜와 최순실, 그다음에 이재용과 장충기, 그 간을 이렇게 이어주는 데는 이현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냉면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하나 따라 나오면서 명함을 줘요. 삼성이야. 미전실에 있던 사람이야. 거기서 자기가 연락 드릴까요? 네, 주세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갑자기 눈이 커져서 동그랗게. 자, 장충기 문자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가 예측은 충분히 했잖아요. 네. 언론인들이 삼성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탁 보는 순간 진짜로 같은 언론인으로서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부끄럽죠. 그리고 진짜 고어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하회와 같은 악망하고 이런 거. 이거 고전문학 시간에 외우려고 들었던 그런 거잖아요. 송강정철의 이거 한번 벼슬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부끄러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계에서 중역이었고 사장이 된다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언론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이 일어나고 사회가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아직도 삼성 편 들고 언론, 전 검찰총장 안 낀 데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 언론이 진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데 가장 큰 부역자였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 네. 그러니까 그 유승환 감독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근데 정말 가오 없는 짓을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MB를 그 포토라인 혹은 검찰청 창살로 집어넣는 게 목표일 텐데 네. 손수 변호사. 네. 이 문제는 그 예를 들어 BBK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물론 공소시효라는 게 각각의 범죄마다 법정형에 따라 가지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범했을지도 모르는 의혹이 있는 범죄들을 좀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공소시효가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임 기간을 다 빼면은 아직까지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도 국정원법에 정치관여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5년 이하 징역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예. 재임 기간 빼고 7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가 충분히 있고요.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끝이거든요. 검사가 기소하도록 만드는 게 몫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재용을 구속시킨 거는 촛불의 힘이었고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검찰이 그 우병우의 검찰이에요. 특검이 꾸려졌습니다. 특검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그 사람들 우병우의 검찰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이 명령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100만 명이 함성을 지름으로써 이제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한 아무것도 안 한 박근혜에 대해서 이렇게 철퇴를 내린 것인데 국민들이 감시하고 소리치지 않으면 이명박은 이명박은 또 사라집니다. 숨어들죠. 이 언론은 또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 원래 그렇지 뭐. 이명박 원래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면죄부를 주고 네.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배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근혜는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했고 이명박은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주진우 명언 아니었어? 제가 3페이지에 썼던 거죠. 다 외워왔어요. 우리 주 기자의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꼭 맺길 바라고요. 그 이명박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며. 이명박 주변에서는 왜 사람 많이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요. 많은 사기와 사업과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 중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범자들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마돼요. 그렇지.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공범자 중에 한 명이 가면 그 공범자가 다 일을 잘못한 걸로 뒤집어 쓰죠. 그렇죠. 뒤집어 쓰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이 덤프트럭 달려드는 거는 예전에 DJ도 그렇게 위장 교통사고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 번은 차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그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 됐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아니고 박근혜 정권 초기였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이지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의 네. 그 조카 네. 이상득 씨 아들을 네. 취재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네.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네. 그때 저한테 미행이 붙고 그다음에 덤프 트럭이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저희 집 근처에서 집 근처만 오면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덤프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승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승환은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 형이 좀 이상하니까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형 차가 달려들어 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아에 아주 조금 거의 똥차 같은 차를 3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자꾸 밥 먹고 이렇게 차 파는 자동차 대리점 이렇게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찝차 있잖아요. 찝차 중에 이렇게 제일 무식하게 생긴 탱크 같이 생긴 거를 적어왔더니 계속 그런 류. 얼른 고마워 형 하고 있어. 얼른 받지 그랬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왜? 제가 누나가 사줄게 그럼. 그래서 한 사흘을 그러더라고요. 사흘을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이승환 형이 타던 차를 제 차하고 바꿔갔어요.
바꿔가면서 그냥 바꿔가면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가 사야 된다고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그래서 바꿔서 지금 그냥 기사들 중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찝차? 아니요. 저기 뭐 그냥 세단차. 외제차인데 이수만 멋있다. 그러면 뭐가 죄송해요, 그게. 아니, 나 이수만하고 우리 한번 만나요. 이수만 너무 멋있어. 아니 근데 자꾸 이수만처럼 들려가지고. 이승환. 예. 이수만을 내가 뭐 만나고 원래 이 형이 근데 제가 뭐 우연일 거야. 그렇죠. 우연일 거야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며칠 후였으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진짜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뒷골은 계속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광주 강연 갔을 때 제가 타고 간 차가 뭐 공기총인지 그냥 어떤 총인지 총알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그 집 앞에 미행하고 감시하는 애들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서 있어. 주 기자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랑 같이 다녀. 아이 싫어요. 김어준 총수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 김어준은 안 씻어요. 더러워요. 그 사람. 아, 더럽나? 아우 안 돼요. 그 사람 도움도 안 되고 배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김용민이랑 다니든가. 김용민은 그냥 먹고 자느라고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걔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럼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나? 저랑 다녀요. 네. 그래서 집에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남이 안 건드리는 뉴스들을 갖고 이렇게 내놓을 때 어디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들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승환 씨가 좋은 차 사줄게 그랬다면서요? 네네. 좀 차를 사주려고 했었죠. 사주려고. 튼튼한 차. 아까 말했던 유승환 책을 내면 멋있어. 이승환. 콘서트를 열어줬거든요. 콘서트를 열어주고 콘서트 수익을 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소득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열어주는 거야. 노래를 만들어줬잖아. 노래를 만들어줬죠. 그럼 이승환 멋있다. 멋있죠. 근데 이 인간이 콘서트를 안 열어줘가지고. 만나게 해줄 거야, 아닐 거야. 아유, 모셔야죠. 이승환 씨 이번에 그 노래 도내신 거기 뮤비에 그 주 기자가 MB로 등장한다면서요? 네네. 똑같아요. 머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탈모 그렇진 않은데 특수분장 2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대머리 가발을 쓰고 이걸 했는데 이명박은 더 대머리여야 되는데 조금만 대머리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그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못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탈모가 있어가지고 그 수술도 했잖아요. 네네. 그건 다시 벗겨졌어요 지금? 아니 옛날에 완전 대머리였는데 좀 심어가지고 좀 보이는 앞에 있는 거죠. 그분은 거의 그 생착률이 50% 이하일 때 그러니까. 그 모발 이식 수술 초기군요, 초기. 굉장히 미용에 신경 쓰는 분이세요. 그 미용 얘기 제가 딴 데서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남에 보톡스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쑥 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 같은 차가요? 같은 차인지는 모르는데 덤프트럭은 맞았어요. 같은 차가. 그래서 처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 가든 그냥 우연히 그런 덤프트럭 아니야.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제 뭐 뒷골이 서늘하죠. 그냥 겁만 주는 거군요. 그냥. 노숙이도 그랬다잖아. 기회가 되면 미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회가 되면 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샤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혼자 운전하면서 너무 떨었어요. 겁이 많구나. 제가 겁이 그렇게 그래서 저기 친구 유승환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뒤를 좀 부탁한다고. 그랬을 정도니까요. 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분은 생명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애들한테나 뭐 이렇게 위협이 온 건 없고. 가족한테 달려든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분이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어떤 차가 차도에서 인도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받아서 차가 V자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